네, 오현진 팀장입니다. 교육 영상 올려드릴 건데요. 오늘은 외국인의 마인드로 투자하기입니다. 투자 관련한 이제 마인드 관련된 얘기인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간단한 내용이라면 또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번 강의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시면 매매하는 데 있어서 투자 경력이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은 많은 것들을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용은 간단하지만 주는 메시지는 또 분명하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매매 습관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면은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올려드렸던 이제 두 개의 강의 영상이 있습니다. 지지선과 저항선의 이해 활용, 그 다음에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 이해 활용,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외국인의 마인드로 투자하기, 이렇게 세 개의 강의가 이제 기초 세트예요. 그래서 세 개 강의인데, 앞선 강의를 못 보신 분들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세 개 정도 강의를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또 감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올려드리는 강의도 이게 준비를 하는데 사실 꽤 오래 걸리는 강의거든요. 그 때문에 충분히 도움되시고 투자 수익을 조금이라도 높이시는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자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 제가 가장 이제 뿌듯한 길이니까 꼭 그렇게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외국인의 마인드로 투자하기 강의를 한번 올려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우선은 그 개인 투자자 관련된 헤드라인 기사 내용인데, 저는 이제 경제신문을 정기적으로 이제 보고 있어요. 지금도 보고 있는데, 그 기사를 보면은 정말 빠짐없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주식 관련해서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내용들이죠. 개미들 올 대형주 투자 헛장사, 매수상이 5개 주가 한 곳도 안 올라. 네. 개인 투자자는 역시나 봉. 10월 순매수 종목 주가 하락. 개인 투자자 하반기에도 순매수 종목 써 주가 하락 손실. 어김없는 개미 필패. 순매수 9종목 19% 폭락. 개미는 마이너스의 손. 투자 상위 종목 모두 하락. 이런 기사가 작년에도 나왔고요. 재작년에도 나왔고요. 5년 전에도 나왔고요. 10년 전에도 나왔습니다. 올해는요. 올해 나오고 있죠. 내년에는요. 내년에도 나올 거예요. 내후년에는 나오겠지. 그러면 왜 이렇게 개인 투자자가 계속해서 항상 기관 외국인의 총알바지가 되느냐.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마인드를 바꾸자는 거예요. 개인의 마인드가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의 마인드로 투자하자는 겁니다. 일단 성과부터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2015년입니다. 2015년이니까 이제 지금부터 4년 전인데 최근 거랑 비교를 한번 해볼 거니까 일단 보세요. 2015년 외국인 매수 최상위 종목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종목입니다. 그 당시에 네이버, 한국전력, LG화학, SK뉴스, 기아차 어쩌고저쩌고 SOL까지 2015년 1년 동안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에요. 탑 10이죠, 매수 종목. 성과를 보겠습니다. 네. 네이버와 삼성생명에서 마이너스고 나머지는 다 플러스예요. 그쵸? 한국전력, LG화학, 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 롯데케미칼, SOL에서는 다 두 자릿수 수익입니다. 그래서 평균을 내봤더니 연수익률이 32.3%, 현재 정기예금 평균 수익률의 15배 정도. 네. 상당한 수익률이죠. 워렌 버핏의 수익률이 이제 1년에 한 17%에서 20% 정도 내외였다고 해요. 근데 그걸 이제 몇십 년 동안 쌓아가니까 복리 효과로 엄청난 수익이 된 건데, 워렌 버핏의 1년 수익률 넘어가는 수익입니다. 그쵸? 굉장한 수익을 얻었어요. 자, 그럼 외국인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기관을 빼놓을 수 없겠죠? 기관도 보겠습니다. 기관이 2015년도에 뭘 많이 샀을까? 네, 삼성전자 제일 많이 샀네요. 그 다음에 코덱스 레버리지도 샀습니다. 지수 상승에 베팅했구나. 그 다음에 현대글로비스, NC소프트, 타이거 200도 있어요. 역시 지수 상승에 베팅했다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코덱스 200. ETF를 좀 많이 담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대형주 위주로서 수출주, 그 다음에 뭐 내수주도 있고요. 뭐 방어주, 뭐 골고루 담았네요. 성과를 볼게요. 14.7%입니다. 마이너스 난 종목이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종목이고 플러스 난 종목 하나, 둘, 셋, 네 종목인데 하나케미칼 116%로 완전히 땡기면서 평균 수익률을 쫙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평균 수익률 14.7%, 역시 상당히 좋은 수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개인 보겠습니다. 2015년 개인 순매수 상위 종목 뭘까요? 포스코 제일 많이 샀네요. SK하이닉스, 현대차, 대우조선해양, LG디스플레이부터 삼성중공업까지 개인 투자가 많이 산 종목입니다. 2015년 매수 상위 종목 보니까 이제 경기 민감주가 많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항공주, 건설주, 금융주, 조선주, 자동차주, 철강주네 뭐 엄청 다양합니다. 경기 민감주들이 다양해요. 자, 그럼 개인 매수한 종목의 성과 어떨까? 예상은 되시겠지만 보겠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 중에 단 한 종목도 플러스가 없어요. 마이너스가 한 자리 수인 것도 없어요. 마이너스 두 자리입니다. 그나마 가장 선방한 게 LG전자. 그래도 마이너스 10%예요. 제일 많이 손실 본 건 뭡니까? 대우조선해양 마이너스 72%. 이때 대우조선해양 사신 분들은 정말 눈물 많이 흘리셨을 거예요. 그렇죠? 삼성중공업 47%. 이때 조선주가 많이 박살난 때입니다.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32.6%. 1년 투자해서 1000만원으로 시작했을 때 700만원이 된 겁니다. 1년 동안 마음고생, 고생, 시간 투자 다 하고 오히려 300만원 날렸어요. 얼마나 비효율적이야. 이럴 거면 그냥 예금하는 게 훨씬 낫죠. 그죠? 자, 2015년이었으니까 최근에 좀 달라졌을까? 2018년 보겠습니다. 작년이에요. 그쵸? 작년. 그렇게 오래 안 된 거예요. 2018년이니까. 2018년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삼성물산,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가 등장했어요. 어쩌고저쩌고 GS건설까지입니다. 빠르게 보겠습니다. 성과. 역시 외국인은 강합니다. 하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종목에서 마이너스가 났지만 다섯 종목에서 플러스가 났고 특히 필라코리아에서 200% 이상의 엄청난 수익률을 내면서 평균 수익률 역시 30%대까지 끌어갑니다. 외국인은 어떻게든 국내 시장에서는 돈을 가져가는 모습이 확실하게 나와요. 자, 그 다음 2018년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메뉴에 있고요. 코덱스 200. 야, 기관은 확실히 이제 ETF를 좋아합니다. 삼성 SDI, LG와 현대중공업 어쩌고 삼성전기까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종목이죠. 제가 10종목씩만 딱딱 끊었어요. 자,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인데 자, 어떨까요? 결과는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예상하시다시피 플러스입니다. 근데 폭은 크지 않았고요. 자, 플러스 3.1%. 하나, 둘, 셋, 넷, 다섯 종목에서 마이너스 났지만 다섯 종목에서 플러스 나면서 마이너스 폭을 메꿨고요. 평균 수익률 예금 정도 나왔다. 이때는 기관도 장사를 이렇게 잘하진 못했어요. 그래도 어쨌든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2018년 대망의 개인입니다. 삼성전자 제일 많이 샀네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어쩌고저쩌고 LG디스플레이, 현대엘리베이까지 샀습니다. LG전자는 또 있네요. LG전자는 참 개인이 좋아하는 종목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결과는 예상하시겠지만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5.6%. 딱 두 종목에서 수익이 났는데 그나마 현대엘리베이터가 엄청 땡겨졌어요. 현대로템. 이거 뭐예요? 다 대북주. 그렇죠? 이때 대북주가 좀 많이 올랐었던 한 해였다. 평균 수익률 하지만 마이너스 5.6%. 올해는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외국인 기관 플러스 개인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아주 높겠죠. 자, 그러면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이유는 뭘까? 기본적으로는 정보와 자금의 차이에 기인할 수 있는 건 맞아요. 외국인과 기관과 개인은 일단 정보력 게임이 안 됩니다. 개인이 아무리 날고 겨봤자 물론 정말 투자에 정통해서 내가 진짜 피나는 노력을 아주 오랫동안 몇 년 몇십 년 이어오신 분들은 정말 정보력이라든지 이런 투자의 스킬, 감, 마인드 이런 부분에 대한 무장이 철저히 돼 있을 수 있어요. 꾸준하게 시장을 이길 수 있고 분명히 그런 부분도 제휴주의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평균적인 개념을 보면 기본적으로는 정보와 자금의 차이에 기인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개인이 기관과 외국인의 정보, 기관과 외국인의 자금을 따라잡을 수는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정말 강남에 있는 그런 큰 손들이 아닌 이상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면 의미가 없잖아요. 아니 그러면 정보와 자금 차이 나는 거는 맞는데 그럼 못 이기는 게 아니냐. 그렇죠. 그럼 지금 이 강의를 찍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핵심은 이거예요. 매매 방법과도 큰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개인이 항상 시장에서 무너지는 것은 매매 방법이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매매의 그런 스킬적인 부분, 기법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냐? 아닙니다. 이 강의의 제목은 외국인의 마인드로 투자하기예요. 매매 방법이 아니라, 매매 기법이 아니라, 매매 기술이 아니라 매매 마인드를 바꾸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많이 궁금하실 텐데 내용은 사실 단순하거든요. 뒤에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이거부터 볼게요. 자, 개인의 매매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코스피 차트예요. 일봉 차트인데 2015년 말부터 이제 한 달 정도, 네, 한 달 정도 차트예요. 이거를 제가 딱 안 좋은 차트만 딱 띈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랜덤으로 그때 골랐어요. 그 시절에. 그래서 골랐을 때 보시면은 자, 주가가 하락합니다. 이 부분에선. 그쵸? 이 부분에서 어째요? 주가가 상승해요. 이 빨간 동그라미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이 개인입니다. 개인. 나오죠? 뭐예요? 순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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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매수 어때요? 주가는 박박박박박. 여긴 어때요? 주가 올랐죠? 순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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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매도입니다. 이건 뭐예요? 개인이 매매하는 것과 지수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이 사면 지수는 떨어지고 개인이 팔면 주가는 올라갑니다. 이러는데 개인이 어떻게 돈을 벌어요? 이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반복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2018년 작년이죠. 1년도 안 됐습니다. 볼게요. 여기서 이제 동그라미 친 10월 12일. 자, 보시면 주가가 계속 떨어지죠. 개인은 계속 삽니다. 여기서 한번 개인이 딱 팔았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여기서 한번 주가가 딱 올라요. 그쵸? 그 다음에 10월 24일, 25일 보면은 역시 개인이 순매도를 하는데 주가는 하락했다가 양봉을 띄는 모습이 나타나.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 정도는 매매가 달라질 수 있어요. 하루 이틀이나 뭐 3일 정도는 개인이 사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열의 9분, 10중 8구는 개인이 살 때 지수가 떨어진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때도 한번 볼게요. 2015년 말인데 동그라미 친 부분 주가 진짜 많이 빠졌어요. 코스닥입니다. 개인의 매매죠. 네,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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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쭉쭉쭉쭉쭉입니다. 그렇죠? 이 동그라미 친 부분과 이 날짜가 일치하는 날짜예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네, 마찬가지죠. 10월 11일, 12일 매도하니까 딱 반등합니다. 그렇죠? 25일 매도하니까 딱 양봉 나와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가 본론인데 자, 이런 이유가 발생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정보력, 자금력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매매 습관과도 중요한 연관성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개인은 주로 지정가 매매를 하고 외국인 기관은 주로 현재가 매매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개인은 주로 지정가 매매를 하고 외국인과 기관은 주로 현재가 매매를 한다는 겁니다. 지정가 매매는 뭐예요? 걸어서 하는 매수, 걸어서 하는 매수. 현재가 매매는 뭐예요? 시장가로 하는 매수. 자, 삼성전자 이 차트에서 시장가로 매수하면 얼마에 매수될 거예요? 42,200원에 매수됩니다. 시장가로 매수하면. 그렇죠? 시장가라는 건 지금 시장에 거래되는 바로 살 수 있는 가격이라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살 수 있는 가격은 얼마예요? 42,200원이에요. 바로 살 수 있는 가격 중에 가장 싼 가격이. 그쵸? 근데 삼성전자를 살 때 42,200원에서 삼성전자를 딱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개인이라면 제 생각이 어떤지 아세요? 42,150원 밑으로 걸어놓습니다. 매수를. 42,050원 이런 데 걸어놓을 거예요. 왜냐? 좀 더 싸게 사고 싶은 심리가 첫 번째고, 두 번째, 지금 42,200원에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109,000주가 걸려있어요. 많이 걸려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 매수를 받쳐 있는 건 14,000주예요. 약간 불안해. 깨질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밑에다 걸어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장을 움직이는 건 현재가입니다. 지정가에 아무리 많이 걸어놔도 주가나 시장은 안 움직여요. 여기 걸어놓은 매수 물량, 여기 걸어놓은 매도 물량 의미 없어요. 솔직히 의미가 없어. 당장은 시장을 움직이는 가격은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25만주 붙었는데 여기 5천주 붙어있다고 변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시장을 움직이는 건 언제나 현재가입니다. 외국인 기관은 주로 현재가를 움직이는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주도자가 되는 거거든요. 자, 개인의 매매를 보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지금 LG 디스플레이를 현재가로 사려면 23,950원에 사야지 현재가로 딱 사집니다. 근데 개인은 대충 요 정도 걸어놓는단 말이에요. 23,800원. 좀 싸게 살려고 이렇게 걸어놓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매매는 대체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를 냅니다. 왜 그러냐? 단순한 원리인데요. 자, 23,800원에 내가 매수를 걸었다고 칠게요.
그럼 이게 시간이 지났을 때 어때요? 매수가 돼 있을 수도 있어요. 혹은 매수가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쵸? 자, 매수가 안 돼 있을 경우를 볼게요. 매수가 안 돼 있을 경우를 보겠습니다. 걸어놨는데 몇 시간 뒤에도 매수가 안 됐어. 그러면은 지금 LG 디스플레이의 주가가 어디에 있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현재가인 23,900원에 있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요. 24,000원 이상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일단 몇 시간 지났잖아요, 시간이. 그럼 주가가 위아래로 등락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위아래로 등락하는데 23,800원은 한 번도 안 찍은 거야, 내 가격은. 그럼 여기에서만 왔다리 갔다리 했다는 거죠. 그럼 24,000 얼마 위로 올라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렇게 따지면 아까 23,950원에 샀던 게 나왔던 게 맞습니까? 맞죠? 걸어서 살려고 했던 건 잘못된 선택이에요. 자, 그러면 반대로 보겠습니다. 23,800원에 매수가 됐다 칩시다. 그러면은 이거 싸게 샀으니까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몇 시간 후에 23,800원에서 매수가 됐다 쳐볼게요. 그럼 주가는 23,500원, 600원 이하로 가 있을 가능성이 사실은 높아요. 왜일까? 여기서 움직이던 주가가 내 가격을 딱 터치하고 딱 기가 막히게 반등할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내 가격을 터치했다는 것은 이 매수 물량을 다 먹었다는 거고 투자 심리가 하방으로 왔다는 것이고 주가가 더 하락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이렇게 따지면 가능성을 봤을 때는 걸어서 하는 매매는 웬만해서는 안 좋은 결과를 낸다는 거죠. 근데 개인은 항상 어때요? 걸어서 하는 매매를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볼게요. 반대로. 이것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공감 많이 하실 수 있는데 종목을 매도할 때 내가 만약에 LG 디스플레이를 매도하고 싶다. 그럼 지금 시장가로 내가 1000주를 매도한다고 할 때 매도할 수 있는 가격은 얼마입니까? 23,900원입니다. 23,900원. 그쵸? 지금 23,900원에 매도를 하면 딱 1000주를 깔끔하게 털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잘 안 팔아요. 왜? 조금 비싸게 팔고 싶으니까. 그래서 매도가를 어디에 걸어놔? 24,100원에 매도를 걸어놔요.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 두 가지죠. 첫 번째, 24,100원에 매도가 됐다. 두 번째, 24,100원에 매도가 안 됐다. 자, 아까와 같은 경우입니다. 매도가 안 됐을 가능성을 쳐볼게요. 자, 몇 시간 뒤를 봤는데 매도가 안 됐어. 그러면 주가는 23,900원 정도에 있을까요? 아니요. 23,600원, 23,000원 혹은 22,000 얼마에 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가능성도 높아요. 왜냐? 주가는 여기서 등락을 하는데 여기 몇 호가 위도 한 번도 안 찍고 몇 시간 동안 못 찍었어요, 여기를. 그러면 이 밑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빠졌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럼 아싸리 그냥 현재가에 매도하는 게 낫죠? 그쵸? 자, 그럼 반면에 매도가 됐다고 쳐봅시다. 매도가 됐다면 아까 현재가 23,900원보다 판 거보다는 더 낮게 매도한 건 사실 맞긴 맞아요. 하지만 24,100원에 매도를 걸어놨고 이게 팔렸으면 몇 시간 뒤에 팔렸으면 주가는 여기에 있을까? 혹은 이 밑에 있을까? 아니요. 이 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여기까지 체결이 됐다는 건 이런 물량들을 먹고 올라왔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올라온 힘이 여기서 딱 끝나고 여기서부터 딱 떨어진다고? 기가 막히게?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어쨌든 이 위에까지는 올라갔다 떨어지든 위에 있든 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매도를 걸어놓지 말고 나중에 팔 거였으면 나중에 주가가 여기 있을 때 시장가로 때리는 게 낫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최대한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개념이 꼭 이해가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매매에 대한 방법을 영상을 제가 올려드리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코멘트를 드릴 겁니다. 확인하는 되는 대로. 최대한 저는 이해를 시켜드리고 싶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니까 이해하기 어렵진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모르니까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오늘 말씀드린 이 부분은 정말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매매 습관에 대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웬만하면 현재가로 매매하자는 거예요. 현재가로 매매하는 게 무조건 좋냐? 그건 아닙니다. 근데 주식이라는 게 언제나 가능성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걸어서 하는 매매가 유효한 시장은 또 따로 있어요. 정말 대형주고 펀더멘털을 내가 기가 막히게 분석했는데 시장 때문에 밀렸다. 이런 종목군들은 밑으로 걸어서 모아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런 예외적인 부분을 빼고는 일반적인 매매에서는 현재가 매수, 현재가 매도가 지정가 매수, 지정가 매도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냅니다. 저를 믿고 매매를 바꿔보세요.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시장을 따라가려면 어쨌든 현재가를 움직이면 힘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매매를 보면 어떤 매매들이 있어요. 기관 따라잡기 이런 매매 있잖아요.
외국인 따라잡기 이런 매매는 있어요. 근데 개인 수급을 따라잡자 이런 매매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안 나오겠지. 왜? 개인은 수급의 주체가 아니니까. 개인은 왜 수급의 주체가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정보력이 없어서? 물론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매매 습관 때문에 그래요. 개인은 지정가 매매만 하니까 지정가로는 시장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자, 지금부터 오늘 모든 개인이 현재가 매매를 한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기관 외국인이 오히려 개인을 무서워할 거예요. 개인의 수급의 방향을 쫓으려고 안달이 나 있을 거예요. 그럼 개인은 매매의 주체가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개인은 지정가 매매를 하고 이런 현상은 안 바뀌어요. 제가 이런 말로 사실 한 100분의 투자자분이 바뀌면 저는 정말 대성공인데 시장이 우리나라의 주식 투자를 하는 인구가 그 통계학적으로 보면은 500만 명, 600만 명 정도입니다. 혹은 그걸 넘어가는 수준. 그 중에 100명 바뀐다고 바뀌는 건 없잖아요. 대신 그 100분이 바뀌셔서 다른 개인을 넘어선 수익을 내면 저는 정말 뿌듯하겠죠. 네, 개인은 수급의 주체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수급의 주체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잘못된 게 이건 이제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원칙 없는 물타기, 잘못된 매매 습관에 의한 손실이죠. 절대적으로 원칙 없는 물타기를 하시면 안 돼요. 떨어지는 종목을 계속해서 받고. 근데 물타기를 할 때도 밑에다 받아서 매매를 하잖아요. 근데 밑에 체결됐으면 지하실 갑니다. 이게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실 가는 게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 물타기. 제가 유튜브에서 영상 올려드릴 때도 하락하는 종목은 웬만해선 건드리지 말라고 신저가 가는 종목은 가장 위험하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드리잖아요. 저도 과거에 투자할 때 정말 돈을 많이 날려보기도 했고 많이 벌어보기도 했지만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깨달은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개인 투자분들께 설득을 시켜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자, 보시면은 과거 한국전략 차트인데 검은색이 개인의 수급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매수를 하는데 주가는 반대로 쭉쭉 꽂아요. 그렇죠? 기관 외국인은 뭐예요? 다 털어요. 기관 외국인이 현재가로 다 털고 있는 겁니다. 개인은 밑에다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다 걸어놨는데 기관 외국인이 현재가로 팍팍 털고 나오니까 주가가 쭉쭉 밀리잖아요. 그럼 밑에 걸어놓은 개인 물량은 탁탁 매수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은 매수가 되고 주가는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솔직히 말하면 개인이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매수 당하는 거예요. 싸게 살라고 물타기 하려고 밑에 걸어놨는데 그게 다 체결되면서 쭉쭉쭉 밀리면서 개인이 매수가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죠. 롯데쇼핑 쭉쭉 떨어질 때 기관 외국인 현재가를 막 던지니까 주가가 쭉 밀리죠. 근데 밑에다 걸어놓은 개인 물량은 다 매수가 됩니다. 물타기 하려고. 물타기 엄청 하죠. 이거 말로가 안 좋아요. 이런 건 다. 그래서 주가는 일반적으로 움직이는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게 추세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 추세. 하락 추세의 종목은 지속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고요. 상승 추세의 종목은 지속적으로 상방 압력을 받습니다. 이게 제가 요 전에 올려드린 강의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의 이해와 활용에 정확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안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보시면 꼭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카카오 볼게요. 개인은 쫙 팝니다. 근데 기관 외국인이 사면서 쫙 땡기죠. 이때 개인은 팔았으면 안 돼요. 홀딩하거나 추가 매수를 해야지. 이건 개인이 판 게 아니에요. 이거는 현재가로 판 개인이 별로 없어요. 위에다 걸어놨는데 기관 외국인이 사면서 현재가를 올리니까 개인 물량이 털려나가서 팔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이를 분명히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대한항공도 볼게요. 이렇게 쭉쭉 주가가 올라가는데 개인은 계속 던지고 있어요. 왜 던지는 거야? 던지면 안 돼요. 기관 외국인은 사고 있죠? 이거는 뭐예요? 이거 현재가로 판 개인은 많이 없습니다. 현재가 위에 몇 호가 올려놨는데 그게 팔린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개인이 팔았다 이게 아니에요. 팔림을 당했다. 물량을 뺏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현재가로 매매하는 것만으로도 이런 부분, 그러니까 현재가로 매매하면서 추세에 반하지 않는 매매, 이 두 가지를 하는 것만으로도 시장에 있어서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자, 두산마켓도 볼게요. 네, 개인 물량 털리죠? 기관 외국인 사면서 주가는 올라갑니다. 지금도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이런 현상은 계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이 강의를 보시는 저의 구독자분들께서는 꼭 이런 부분들을 염두하셔서 당하지 않는 기관과 외국인을 따라갈 수 있는 혹은 앞서갈 수 있는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똑같죠? 롯데쇼핑 네, 올라가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물타기보다는 불타기가 훨씬 유리해요. 물타기는 떨어지는 종목을 그냥 원칙 없이 계속 사는 겁니다. 분할 매수랑 물타기는 달라요.
분할 매수는 처음부터 내가 분할 매수를 하겠다고 하는 거고, 물타기는 떨어질 때 어쩔 수 없이 사는 거라서 완전 달라요. 물타기 한 다음에 나 분할 매수했어, 이건 핑계입니다. 절대 안 돼요. 이게 또 강의가 있어요. 그쵸? 물타기와 분할 매수 차이 못 보신 분들 보시면 되겠고, 일반적으로 물타기보다 불타기 올라갈 때 매수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야지 수익을 착착착 쌓아나가는 거거든요.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이게 매매의 기본이에요. 종목을 길게 끌고 가는 것은 사실 수익 종목을 길게 끌고 가야지, 손실 종목은 짧게 짧게 치는 게 기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은 이렇죠. 네, 한 문장입니다. 지금 25분 정도 말씀드렸는데 한 문장을 축약하면, 현재가로 매매하는 것만으로도, 물타기가 아닌 불타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일반적인 개인의 매매보다 우위에 설 수 있습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네, 저를 믿고 이렇게 매매를 하신다면 충분히 주식시장에 살아남아서 좋은 수익을 거두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외국인의 마인드로 투자하기 영상은 찍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강의를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좋은 강의들 좀 꾸준히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 유튜브 많이 참고해 주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고 꼭 기관과 외국인에 지지 않는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해 안 가신 분들은 반복해서 보셔도 될 것 같고, 궁금하신 사항은 뭐 댓글로 남겨주셔도 돼요. 제가 확인이 되면 체크를 할 테니까요. 네, 제 주식 강의 영상에서 못 본 거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정독해 주시면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